최종 변론만 남겨놓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오후 2시에 마지막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시간씩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후 변론 시간 제한 없이 한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제 본인의 진술을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와요. 대국민 사과가 담기는 것이냐, 뭐 임기 단축 개헌을 혹시 제시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뭐라고 보세요? 임기 단축 개헌은 아닌 듯해요. 네.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아마도 뭐 비슷한 얘기 반복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개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더 진솔한 방법으로 표현하실 가능성이 있고 네. 본인이 복귀하는 게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복귀하게 되면 국민이 우려하는 바를 불식시킨다. 그리고 임기 내내 있었던 여야 갈등을 좀 해소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생각해 보면 일각에서 윤 대통령 복귀하면 또 계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일 없다. 뭐 어떤 식으로 국정 운영하겠다. 여야 관계도 어떻게 하겠다. 아마 그 차원에서 이제 개헌 얘기도 좀 하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개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 그리고 복귀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 두 가지 정도 아닐까 싶어요. 대국민 사과는 안 할까요? 대국민 사과. 네. 그런 문장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직무가 정지됨으로써 대통령 본인 외에도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황을 끼친 데 대해서 당연히 그 구절은 들어가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세요? 그걸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 표현은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비상계엄 때문에 뭐 피해를 입으신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종북 주사파들을 잡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가 이어지지 않을까? 사실 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아, 무슨 내용일지 전혀 궁금하지 않다. 왜 안 궁금하냐면은 사람은 안 변해요.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해석을 했지만은 그당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안 변할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저는 잘 변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변하면 오히려 죽는 거다,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이 진짜 희귀한 케이스고, 제가 네. 보기에는 이재명도 안 변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안 변하고, 안철수, 옛날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철수가 변했다. 맨날 기사가 1년마다 한 번씩 나왔어요. 네. 안철수가 변했다. 안철수가 변했다. 안철수 대표는 안 변했어요. 똑같아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안 궁금해요. 그냥 본인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또 부정선거 얘기 살짝 걸치면서 이런 얘기 또 하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최후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한 뭐 2주 정도로 보던데 뭐 선고 날짜가 내일 나오겠죠. 언제 나오든지 간에 어쨌든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용이냐 기각이냐 몇 대 몇이냐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3월 14일 금요일에 선고를 개인적으로는 뭐 보고 있고요. 네, 금요일. 예, 그 주가 될 거예요. 어찌됐든. 그 주인데 아마 금요일, 마지막 금요일이 될 것 같고 8대 0으로 인용. 8대 0 인용. 네, 저는 뭐 처음부터 그 8대 0이다. 저는 이거는 뭐 그때는 이제 6명일 때도 있었지만은 그냥 저는 만장일치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호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관련된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비화폰 단말기 정보를 삭제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렸는데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로 나온 거는 뭐냐면 경호처 실무자들이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아예 보고서를 만들어서 증거인멸 소지가 있다라는 내용에 거기 그 보고서에 담아서 이거를 거부했다라는 건데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은 경찰이 검찰에 3번이나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3번이나 반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증거인멸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3번이나 반려를 한 건 좀 정상적이진 않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검찰이 왜 3번이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자꾸 반려하느냐, 신청을 반려하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검찰 얘기는 뭐 범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청해봤자 영장 안 떨어질 거다. 네. 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3번 동안 그 거부되면서 계속 보강 수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구속영장 신청해서 신병을 확보한 다음에 더 수사해서 뭐 하자 이게 이제 경찰의 뜻일 텐데 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이니까 법원도 아니고 저도 참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검찰을 또 의심하는 시각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조금 더 국민적 의혹을 해소를 하려면 더 확실하게 뭔가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고 특히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제 유명해졌어요. 네. 그동안 행태들 때문에 또 막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검찰이 뭐 감싼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본격적인 수사 진행 과정을 검찰이 진행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석연치 않아요. 네, 예, 석연치 저도. 않다. 예. 네. 그러니까 네. 예, 검경 간에 이제 조직 갈등이 있는 거는 분명하고 왜냐하면은 검찰에서 이미 한 3주 전에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하고 네. 그런 다음에 경찰과 경찰 이 내란과 관련된 이를테면 영등포서 형사과장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경비단장이라든지 경비대장이라든지 뭐 전 특수본 간부들 지금 소환 조사해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경찰 내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뭐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건 김성훈 건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김성훈 건을 고리로 해서 검찰을 좀 수사를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김성훈이 지금 이 비화폰을 다 관리를 했잖아요. 비화폰을 관리를 했는데 그게 김건희한테도 주고 여기도 주고 저기도 줬는데 지금 이제 김용현이 압수수색은 경찰이 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검찰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서 체포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진동 대검 차장하고 김용현하고 전화 연락을 했느네 뭐 이를테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의 비화폰 번호를 물어봤네 막 이런 게 이미 언론 보도로 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검찰이 보기에는 경찰이 이거 우리를 치려고 지금 하는 거구나 얘네가 김용현을 고리로 해서 이렇게 지금 의심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제가 검찰에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게 증거인멸 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뭐하고 그래서 이거를 반려한다. 지들이 뭐 판사야? 그러니까 그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하는 거는 판사가 하는 거지. 그렇죠. 왜 지들이 그걸 판단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 보강해가지고 이 정도 왔으면은 청구를 해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보기에는 경찰을 지금 견제하는 거다. 특히 네. 자기들한테 칼날 들이댈 것 같다. 이런 거를 좀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죄가 있으면 사실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수사를 해가지고 밝혀내야 되는 건데 서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더 신뢰도가 하락할 것 같은데 참 걱정이네요. 검찰이 김성훈 차장 관련해서 뭐 걸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김성훈하고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검이나 이제 검찰의 주요 간부들이 지금 이 비화폰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관련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만약에 김성훈을 치면은요, 그 다음에 비화폰과 관련된 사람들을 경찰에 줄 소환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검찰이 수사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길 원해요. 김건희도 경찰이 소환할 수도 있어요. 이거 해주면은. 네. 그럼 빌미로 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소환을 해도 하나는 명태균 게이트고 하나는 이제 비화폰 뭐 이런 거겠지만은 결국은 닫게 돼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주도해서 할 거야. 라는 기관 간의 어떤 견제 심리가 강하게 작동한 것도 있고 본인들 간부들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계엄 전날에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2차례 문자를 보냈고 다음 날 조태용 국정원장이 대답을 했다라는 건데 내용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김건희 여사가 자기의 바뀐 번호를 국정원장에게 전달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계엄 전날에 예. 자기가 바뀐 번호를 이제 국정원장한테 보낼 필요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소스가 정부 고위 관계자예요. 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그러면 우리 김건희 여사가 계엄을 잘 알아가지고 계엄에 관심이 많아서 조태용 원장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쓴다 조선일보, 조선 애쓴다 이 생각이 드는 거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믿고 먹는 수사명가 통영이인에서 오늘은 도다리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른 봄의 별미인 고소하게 맛이 오른 도다리회. 씹는 맛이 살아있는 새꼬시와 부드러운 순살을 취향껏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생물 도다리의 실한 살밥과 향긋한 숭례음을 진짜 맛있는 통영 도다리 쑥국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애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최대 50만 원,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가전 렌탈 최대 30만 원까지 약정 끝나신 분들은 아정당에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을 설치 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정당에선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아정당을 검색해보세요. 그러니까 애쓴다 조선일보, 조선 애쓴다 이 생각이 드는 거 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11월에 본인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 휴대전화 바꿨잖아요. 그때 막 뭐 전화 뭐 들여다보고 뭐 보내고 뭐 그러니까 부부가 다 바꿨잖아요. 그 이전에 조태용하고 계속 연락을 했구나. 그러니까 내 바뀐 번호를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도대체 그럼 국정원장하고는 도대체 김건희 여사가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게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일찍부터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자주 김건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유경수 여사가 중정부장하고 문자 주고받으면은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할까요? 이순자가 그렇게 했으면은, 권양숙이 그렇게 했으면, 김정숙이 그렇게 했으면, 김건희 뭐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국정농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지금 본인 맘대로 이미 비화폰 가지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건희 여사 번호니까 이 비화폰을 받으라고 국무위원들 얘기했잖아요.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그거를 그 단초가 김성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특검을 가든지 빨리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사실상 검찰이 지금 김건희를 보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제가.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일단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바뀐 번호를 전달한 것도 그게 맞다면 문제다. 어떻게 문제죠.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땐 계엄 전날 문자 2개 보냈다는 게 뭐 계엄과 관련됐다. 적어도 그거는 해소가 된 걸로 보여요. 계엄 관련된 건 예, 아니었다. 뭐 여러 가지 다 말씀 저도 똑같이 동의합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이전에도 소통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만약 그게 맞다면. 그리고 왜 조태용 원장이 당일날 답을 안 하고 그 다음날 했을까도 소명이 되는 게 모르는 번호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러면. 내용을 안 보고 일단은 지켜둔 모르는 번호가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전화번호 바뀌었다고 할 때는 누구라고 안 지킬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내용에 그러니까 안 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송채 경화하면 이렇게 보지 뭐 모르는 뭐야 이거 뭐 아정당인가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고. 근데 뭐 이거랑 김성훈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검찰이 맡고 있는 게 김성훈이다. 이걸 조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비화폰을 지금 김성훈이라 관리를 했잖아요. 누구한테 주고 그 서버도 뭐 지금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 비화폰을 수사를 하면은 김건희가 왜 비화폰을 받았는지 이 서버 내역부터 해서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문자 보낸 게 비화폰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비화폰이라고 보는데 비화폰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화폰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쓰는 핸드폰 번호가 바뀐 거 그거로 이제 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김성훈과는 연결이 안 될 거고 그 관계는 비화폰으로 얘기하시면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제가 갈라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정원장과 영부인과의 문자 메시지는 부적절하다. 두 분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수처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기자회견했고 그다음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에 했다가 기각이 됐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중앙지법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서울 서부지법에 재청구를 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겼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이거 사안이 뭐 심각한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윤 대통령 입장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심각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애초부터 왜 체포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다가 냈느냐, 청구를 왜 거기다가 했느냐에 대해서 많은 억측이 있었잖아요. 거기 판사가 뭐 원래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공수처의 입장을 잘 받아줄 수 있는 판사가 있는 쪽으로 가서 했다. 그러니까 이제 법원을 뭐 법원 쇼핑이든 영장 쇼핑이든 했다. 이제 이런 공격을 좀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증거가 나온 셈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수처에서 해명도 별로 그렇게 석연치 않은 것 같고 그 결론은 윤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 또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네. 그게 크게 잘못된 주장은 아니었다. 충분히 그렇게 항의할 만하고 문제 삼을 만했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네. 뭐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차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실질은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거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허술하게 하고 나중에 분명히 밝혀질 만한 사안인데 그런 일 없다. 뭐 묵묵부답 이렇게 부인으로 일관해왔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던 공수처의 태도가 네. 분명히 이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거 분명히 무겁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공수처의 해명도 뭐 서울중앙지법에 낸 적 없다, 있다, 뭐 여러 가지로 좀 헷갈리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은 네. 이제 뭐 그거는 뭐 어쨌든 주진우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저기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도 낸 적도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주진우 의원이 압수수색영장을 중앙지법에 냈다가 네. 그게 기각이 되는 걸 보고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냈다. 뭐 요 주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탄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탄핵 심판하고는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고 네, 형사재판, 네. 형사재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만료 6개월 거기까지 이제 이게 붙잡아둘 명분이 없다 요 주장을 하는 건데 네.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좀 깔끔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공수처가. 네. 근데 이제 이게 법에 미비도 있었고 이게 내란죄를 누가 수사하느냐를 놓고 법에 미비가 있었는데 처음에 만들 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겠어. 뭐 아무도 생각이 없기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를테면 경제는 누가 하느냐 뭐 직권남용 누가 하느냐 이런 거였지. 야 이제 내란, 야 외환 이거는 누가 해야 되지? 막 이런 것까지 네. 생각 못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 맞은 거 법의 미비가 맞고 정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이거조차 법원이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 청구 사유 지금 취소해달라고 지금 신청했잖아요. 네,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예,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이제 아하.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네. 이것까지 포함해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